어떤 노인은 70이 넘어서도 당당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노인은 같은 나이의 불안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학력 차이? 재산 차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젊을 때는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전하고 시도하고 부딪혀봐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특정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대부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온하고 당당하고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새로운 창업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65세에 퇴직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았고 퇴직금도 꽤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심심하더랍니다. TV만 보고 있자니 답답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나 아직 젊어. 한 번 더 도전해보자. 그리고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신났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니까 활력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무릎이 나갔습니다. 1년 만에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다 날렸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65세에 왜 치킨집을 했을까? 그냥 적금 들고 봉사활동이나 하면서 살걸.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날아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30대에 망하면 40대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40대에 실패하면 50대에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실패하면요, 끝입니다. 다시 일어설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무엇보다 돈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20대, 30대의 속도와 감각으로 움직입니다. 인터넷 주문, 배달앱, SNS 마케팅,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거기에 평생 직장 다니던 감각으로 맞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나는 경험이 많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과거의 시장에서 통했던 경험입니다.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경험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노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소일거리는 하십시오. 취미 활동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 텃밭 가꾸기, 등산 모임,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미 찾으려고 하십시오. 노년의 성공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지켜내는 안정입니다. 가진 것 잘 지키고 건강 잘 유지하고 관계 잘 유지하는 게 성공입니다. 모험보다 평온이 이기는 시기, 그게 노년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기 상속입니다. 작년에 제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다. 그냥 지금 다 나눠줄게. 그렇게 아파트 2채, 예금 전부를 2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정말 효도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패입니다. 집과 돈을 다 넘기는 순간 여러분은 사회적으로도 가족 안에서도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돈이 손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애들은 안 그래.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배신당합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상속은 살아서 줄 게 아니라 떠난 뒤에 줄 것입니다. 유언장을 쓰십시오. 명의를 바꾸지 마십시오. 조금만 주고 대부분은 지키십시오. 이거 다 너희 거니까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거다라는 자세로 사십시오. 돈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평화가 옵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황혼이혼입니다. 요즘 황혼이혼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하신 분들 중에 행복해진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고 더 힘들어 하십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남편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자유로웠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공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밥 먹을 때 혼자입니다.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은 다 부부로 다니니까 혼자 끼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왔습니다. 수십 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은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정서적 고립의 시작입니다. 이혼 후에는 외로움,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이제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건 자유가 아니라 고립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 혼자 사는 거랑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혼하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재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 남편하고요. 주변에서 다들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이혼했다가 다시 만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미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이혼보다는 거리 두기를 하십시오. 별거를 하십시오. 대화를 조정하십시오. 각자 방을 쓰십시오. 취미 생활을 따로 하십시오.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혼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는 건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열정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수십 년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를 한순간의 감정으로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동산에 올인하는 겁니다. 집값은 안 떨어진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집만 사두면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전부 부동산에 묶어뒀습니다. 아파트 두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집값이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동산은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이 계속 나갑니다. 제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산으로 따지면 20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없었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 나왔고 세금은 1년에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팔다 보니 제값을 못 받았습니다. 시세보다 몇 천만 원 싸게 팔았습니다. 자산은 많은데 생활은 가난한 전형적인 자산 부자 생활 가난이었습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출은 늘어납니다. 병원비, 약값, 관리비, 세금, 이런 게 계속 나갑니다.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결국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급할 때 파는 집은 제값을 못 받습니다. 부동산은 일부만 유지하십시오. 살 집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바꾸십시오. 예금, 적금, 안전한 펀드, 연금보험, 이런 것들로 분산하십시오. 그럼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없잖아. 그건 자식들이 걱정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는 여러분의 노후입니다. 자식 걱정하다가 여러분이 굶으면 안 됩니다. 노년의 자산은 커야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20억짜리 아파트 3채보다 5억짜리 아파트 한 채에 현금 15억이 훨씬 낫습니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언제든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팔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외곽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도 요즘은 매물이 쌓입니다. 집 팔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병원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금은 즉시 쓸 수 있습니다. 위급할 때 생명을 구합니다. 부동산은 아무리 값이 비싸도 당장 쓸 수 없으면 종이 쪼가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5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을 아끼며 사는 겁니다. 병원비 아까워. 검진은 다음에 해도 돼. 약값이 너무 비싸. 이런 말,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건강을 아끼며 사는 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당뇨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약값이 아깝다고 안 먹었습니다. 나 별로 안 아픈데 뭐.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쓰러졌습니다.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투석 받으러 다닙니다. 투석 1번 받는데 본인 부담금만 해도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일주일에 3번이면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15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당뇨약은 한 달에 3만 원이면 됩니다. 5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아끼려다가 평생 매년 150만 원씩 쓰게 됐습니다. 게다가 투석 받으러 병원 다니는 시간과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은 지출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주식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쓴 돈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받으십시오. 비싸다고요? 암 치료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됩니다. 늦게 발견하면 돈 써도 못 고칩니다. 약 먹으십시오. 의사가 처방한 약은 꼭 먹으십시오. 이거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의사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약값 아끼다가 병 키우면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습니다. 운동하십시오. 헬스장 끊으십시오. 아깝다고요? 병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됩니다. 돈 안 드는 운동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 드십시오. 나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잘 차려 먹어? 바로 그래서 잘 먹어야 합니다. 혼자 살수록 영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편의점 도시락만 먹지 마십시오. 과일 사 드십시오. 고기 사 드십시오. 몸에 좋은 거 드십시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집은 팔아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 할아버지 한 분은 올해 85세이십니다. 그런데 매주 등산 가십니다. 골프도 치십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젊었을 때 돈 많이 못 벌었어. 집도 하나밖에 없고. 근데 건강만큼은 관리했지. 그게 지금 내 최고의 재산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산은 많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건강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십니다. 자식들한테 짐도 안 되십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러워합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 저렇게 건강하실까? 반대로 돈은 많은데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수십억 재산 있어도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십니다. 밥도 혼자 못 먹으십니다. 그분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작 건강 관리할 걸. 돈 좀 덜 벌고 운동할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병원 가십시오. 약 사드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잘 드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 여기까지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창업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성공은 도전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가진 것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창업보다는 소일거리로 만족하십시오. 둘째, 조기 상속하지 마십시오. 재산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인생의 방패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 것입니다. 유언장 쓰시고 명예 바꾸지 마시고 조금만 주고 대부분은 지키십시오. 셋째, 황혼 이혼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은 자유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이혼보다는 거리두기, 별거, 대화 조정으로 풀어보십시오. 노년의 사랑은 이해와 공존입니다. 넷째,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이 중요합니다. 집은 하나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현금과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분산하십시오. 현금이 있어야 위급할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을 아끼며 살지 마십시오.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정기검진 받으시고 약 드시고 운동하시고 잘 드십시오. 노년의 가장 큰 부자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의 노년은 두렵지 않습니다. 평온하고 당당한 인생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불필요한 도전을 하지 않았고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았고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더하기의 인생입니다. 뭔가를 더하고 쌓고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노년은 빼기의 인생입니다.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위험한 걸 피하고 본질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욕심 버리십시오. 더 벌어야지, 더 해야지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지금 가진 걸로 충분합니다. 그걸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비교 그만하십시오. 옆집은 자식이 잘 되더라. 누구는 돈이 많더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 부러워할 시간에 내 인생 잘 살아가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지?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걱정만 하면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가 아닙니다. 완성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고 평화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 때 후회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새로운 창업, 조기 상속, 황혼 이혼, 부동산 올인, 건강 소홀.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실천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내일 병원 예약하십시오. 이번 주에 유언장 작성하십시오. 다음 달부터 운동 시작하십시오. 자산 점검하고 현금 비중 늘리십시오. 배우자와 대화하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꿉니다. 저 지혜복음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이런 주제도 다뤄달라.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키는 지혜가 노년의 최고 투자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온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복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